점입가경, 인니의 파렴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달경 경찰 내 복수 관계자의 정보에 따르면 인니 국적의 A씨가 빼돌리려 했던 USB 내 자료를 분석하던 중 A씨 외 또 다른 인니 기술진 B씨의 적극적 가담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해당 USB 안에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다수의 보고서가 발견, 이들이 인도네시아 정부 기관이라든지 누군가의 계획적, 조직적 지시를 받고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까지 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적 대응은 참으로 기가 막힐 지경인데요. 카타르로부터 도입하려던 중고 미라주 2005 12대의 계약을 갑자기 취소하면서 7억 9,200만 달러, 하나 약 1조 4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이는 마치 미납된 분담금 1조 56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한 인니의 자구책을 대한민국에 보여주려는 의식적인 행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 기술 유출 사건의 진행 상황과 인니의 이상한 대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현재 입건된 인니 쪽 기술자 A씨의 반론 주요 요지는 해당 USB엔 카티아 파일과 같은 핵심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카티아란 3차원의 설계 지원 프로그램의 정점에 있는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파일이 유출되었다면 어디서건 KF-21을 제작할 수 있어 한국 방산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A씨는 USB에 들어있는 자료 중 이런 유의미한 자료는 없으니 자신이 산업 스파이가 아니란 취지로 스스로 변론하고 있는데요. 사실 카티아의 3D 입체물 가공 파일은 얼마든지 CAD나 G코드와 같은 공작기계 명령어나 NC 프로그래밍으로 변한 작은 용량으로 쪼개어 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당국은 USB에 담긴 6,600여 건의 자료를 입체적으로 조사, 사건의 내막과 유출하려던 기술을 밝히려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USB 내 자료가 언제부터 축적되어 왔는지도 규명해야 할 대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유출 시도가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A씨는 물론 본국으로 건너간 파견 기술진들 사이에서도 충분한 공유가 있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A씨는 해당 USB를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닌 전임자에게 인계받았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A씨가 파견된 인니 기술진 17명의 리더격이라는 점에서도 다른 기술자들을 소환, 여죄와 가담 여부를 묻고 있는데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인니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와중에 인도네시아 정부의 태도에 의아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차기 대통령직이 확정된 프라보워 수비안토 당선인은 대한민국 대사가 예방한 공식 석상에서 KF-21 보람의 사업에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라고 발언했으며 전술의 뜻 중고전투기 계약을 파기, 미납된 분담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여주기식 제스처를 한국에 보내고 있는 것이죠. 프라보워 당선인은 지난 2019년 국방부 장관직에 선출된 이후 예산 부족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들며 KF-21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인도네시아 내 가장 영향력이 큰 정치 지도자로서 그의 행동이 얼마나 일관성 없는 것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과거 프라보워 당선인은 이런 갈지자 행보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프라보워 당선인은 대선 직전 치명적인 지지율 위기가 찾아오자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말로 위기를 모면했고,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의 아들을 부통령 자리에 앉히면서 간접적으로 전 정권의 조코노믹스를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인니 기술진의 기술 유출 시도 사태가 터졌으니 자칫하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인 KF-21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날아갈까 애간장 태울 만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선 드디어 대한민국이 KF-21 프로젝트에서 인도네시아를 손절해버리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욱이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밝혀진 증거와 정황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예상보다 피해 범위가 심각할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약 한 달 전 사건 발생 초기에는 KF-21 개발에 참여한 인니 기술진이 비인가 USB를 반출하려다 적발되었지만 일반 자료 외에 핵심적인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일단락되는가 싶었는데요. 다만 사건과는 별개로 타이 보안대책의 부실함에 자성의 목소리가 들끓었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관리하길래 고작 인니 기술진 한 명에게 내부 정보가 죄다 털리느냐는
전국민적 분노 여론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카이 내부에 조력자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카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핵심 방위산업체이자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는 사명에서도 드러나듯 공기업 성격이 매우 강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국가연구기관과의 기술 연계가 다른 어떤 방위산업체보다 활성화되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군용 항공기 기술을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KT-1 웅비, TO-10과 FA-50, KF-21 보라매 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산 전투기와 훈련기가 모두 카이의 주도로 개발 생산되고 있는데요. 이런 막중한 임무를 수행 중인 기업에서 기술이 유출될 뻔했으니 보안 대책에 더욱 철저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더욱이 진상조사가 진행될수록 초기 조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기술의 뜻이니 기술진 A 외에 또 다른 이니 기술진 B가 사건에 적극 가담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가 국가 차원에서 KF-21 개발 정보에 접근했을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는데요. 카이에 부족했던 보안 대책도 분명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인도네시아라는 한 나라가 총력을 기울여 정보를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면 이를 막아내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KF-21과 같은 핵심 전력에 관한 기술 유출 사건은 외교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심각한 중범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텐데요. 계약서에 KF-21 관련 기술을 공유한다는 조항이 있다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인이가 마땅한 대가를 치렀을 때 가능한 일이며,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기술을 넘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이는 분담금도 내지 않은 채 기술을 제멋대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KF-21 관련 안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40대 양산이 한 번에 진행되는 게 아닌 20+20 협상안이 유력하다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 정해진 내용 없이 이번에도 국민의 여론을 살피려는 의도된 행동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2023년 말 금년 국방예산 산출 과정에서 KF-21 관련 예산이 키다의 타당성 조사와 관계없이 기존한 대로 배정되었는데, 당시에도 이에 대한 언론들의 반응이 전부 엇갈렸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언론은 KF-21 초도 물량이 40대 양산으로 회복되었다고 보도했지만, 일부 언론, 특히 KF-21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했던 모 언론의 경우 아예 20대로 확정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똑같은 사건을 두고 언론마다 보도한 내용이 다르다 보니 많은 분이 혼란을 느끼셨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은 오는 6월 양산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기존한 대로 예산이 배정된 만큼 40대 양산 결정이 희망적이라는 게 주류 의견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산 배정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 국방부, 방사청 모두가 40대 양산에 동의한 덕에 기존 예산안이 통과된 것도 무시할 수 없었죠. 딱 여기까지가 얼마 전까지 가장 정확한 KF-21 양산 관련 팩트였습니다. 그런데 공군의 2024년 사업계획서 중 일부 내용이 해석에 따라 KF-21 양산을 50대로 결정하되 예산은 1년에 20대 분량씩 분할 배정하기로 결정되었다라고 해석이 가는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은데요. 현재 KF-21 초도 물량 양산에 대한 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KF-21 양산을 40대로 계약하되 예산은 2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썩 내키지 않는 방식이지만 행정 절차상의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한 번에 납부되든 2년 분할 납부되든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2024년 양산 계약을 20대로 체결하고 이후 20대를 추가로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존 20+20 생산 방식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양산 가격 인상이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KF-21 초도 물량이 40대가 양산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이상 수많은 관계 기업은 자재 선발주를 주저할 테고, 이에 따라 당연히 단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2024년 양산 계약을 체결하여 20대를 양산하고 이후 타당성을 재검증한 뒤 추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제기된 주장인데요. 동시에 가장 최악의 방식입니다. 그나마 앞선 두 번째 양산 방식은 비공식적으로라도 40대 양산을 약속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양산 이후 추가 타당성 조사를 또 해야 한다면 2차 계약 물량이 몇 대로 줄어들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불안 요소가 더욱 커지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경우 불확실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양산 단가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지금도 KF21 양산 가격이 비싸다는 어이없는 주장이 튀어나오는 상황에서 2차 타당성 조사가 긍정적으로 나오리라는 건 기대하기 힘든 일인데요. 아예 키다 원한대로 초도 물량이 20대로 반토막 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최악의 경우고 가능성은 낮습니다. KF21 양산을 주관하는 건 방사청이지만 반면 공고는 이미 국방중기 계획을 통해 F4, F5 퇴역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기존 계획보다 1에서 2년을 앞당긴 조기 퇴역이었는데요. KF21 양산이 주춤한다면 대한민국은 수십 대의 전투기 공백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군의 결정에 대해 우리가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하는 이유일 텐데요. KF21 보람의 사업에 관심을 두고 주목하는 국민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강력한 대한민국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순간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1조 미납 금덩어리 인도네시아를 대체하겠다고 나선 초대형 국가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정부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기회를 날려버렸다며 격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인니와의 악연을 끝낼 기회가 생겼다며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양국 간의 공식적 합의가 가시화된 것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평소 KF21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국가들은 좌불안석, 혼비백산 중입니다. 미납 분담금이 산더미인 인도네시아는 당연하고 폴란드까지 절박한 상황에 놓였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동시다발적 구애로 행복한 고민에 빠진 KF21의 소식과 한국을 다잡은 물고기 취급하던 인도네시아의 반응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은 한바구음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내로라 하는 나라들이 너도 나도 돈을 싸들고 와서 전투기를 사겠다고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니가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쫓겨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당연히 한바구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KF21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협력하겠다고 찾아온 나라는 튀르키예나 인도네시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아쉬운 대로 인도네시아의 손을 잡기는 했지만 그 결과는 1조의 미납금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한국의 잠수함 등 각종 사업에 계약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이렇게 보란듯이 뻔뻔하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으로부터 단 한 개의 기술이라도 더 받겠다며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인도네시아가 원했던 것은 독립적인 항공기의 확보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러시아의 전투기를 번갈아가며 구입했습니다. 제3세계의 대표국가로서 자주노선을 걷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러나 첨단 무기를 두 국가에 의존하는 이상 완전한 자주노선을 걷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외산 전투기의 유지보수와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동북아의 기술 강국 한국과 협력해 독자적인 전투기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계획과 달리 KF21에는 미국 로키드사가 많은 기술 제공을 했습니다. 적절한 성능을 가진 첨단 전투기를 원한 우리 군과 개발진이 미국과 많은 기술 협력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핵심 장비를 미국이 관리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기껏 독자 개발을 시도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내건 조건인데요.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달리 현명한 우리 기술진은 인도네시아의 KF21의 핵심 기술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지에서 조립 생산이 가능한 수준의 기본적인 지식만 전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기술 습득조차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이름만 기술이전이지 사실상 조립 생산하청을 맡는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즉 자신들의 인건비만큼 전투기 단가를 빼준 것이나 다름없는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이래서야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항공 발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익히 알려진 대로 자신들의 여러 자원을 무기 삼아 KF21의 단가 하락을 끊임없이 요구하며 한국의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사업에 철수하면 해외 수출에 실패한 KF21의 양산 단가가 오를 것이라며 한국이 자신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가져오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UAE에서 한장희 서신이 날아오면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UAE에서 방산 획득을 담당하는 타와준 경제위원회의 사무총장이 직접 접촉해온 것인데요. 그간 UAE가 KF21을 주시하고 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들고 올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대놓고 KF-21에 대한 인도네시아 투자분을 대체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적인 협약이 오간 것은 아니지만 서신의 발신처와 수신처, 그 내용까지 명백한 만큼 전문가들은 이 내용을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UAE의 서신 내용이 공개되자 그간 KF-21 사업을 주시해왔던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니의 대체자로 가장 자주 이름을 올렸던 폴란드도 그중 하나인데요. 폴란드의 경우는 인니 측에서 직접적으로 폴란드의 등장으로 인해서 인니의 이름이 끌어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견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에는 사실 한참 예전에 UAE와 거의 동일한 조건을 제안하면서 한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인니의 미납분담금을 대납해주고 KF-21 블록2 사업 참여를 보장받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때도 크게 팔 벌려 환영하기는 했지만 이 소식의 파급력은 UAE만 못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는 UAE에 비하면 폴란드 정도 체급이 되는 나라조차도 그 지불 능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작년 체결한 방산빅 딜 과정에서 상당 액수를 한국 측에 금융 지원을 통해서 국채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물론 이러한 과정은 국가 간 무기 거래에서 아주 평범하게 일어나는 관습에 불과했다지만 한국 측에서 상당히 많은 편의를 봐주면서 금융 지원 한도액을 크게 늘려준 것도 사실이었고 이러한 관습을 접해본 적이 없는 여론이 크게 요동치기도 했습니다. 반면 UAE라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썩어나는 게 돈이라서 이들과 계약하면 돈 못 받을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폴란드도 딱히 돈을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신뢰도의 차이를 무마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폴란드가 이대로 밀려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무기를 원하는 나라가 바로 폴란드이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러시아를 틀어막는 수문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도 러시아는 벨라루스를 시켜서 폴란드 국경에 지속적인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있죠. 한편 최근 들어 KF-21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것으로 회자되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떨까요? 이들은 최근 미국과의 대규모 방산 거래가 끝장난 상황입니다. 미국의 RTX사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방공 시스템 건설 사업에 합의했지만 미국 측이 레드팀 국가와의 협력을 의심해서 일방적인 사업 취소를 통보한 것입니다. 사유가 사유인 만큼 이 사건은 방공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무기 도입 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사우디는 이런 상황에서 미묘한 경쟁 상대인 UAE가 KF-21을 먼저 도입하게 되면 몹시 껄끄러워집니다. 사우디와 UAE는 사이가 나쁜 편은 아니지만 중동 지역의 주도권 및 경제적 이권 몇 가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우디는 UAE가 투자하던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체크메이트가 국제 제재로 인해 사실상 엎어지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한국에 투자하면 사업이 백지화된 UAE보다는 빠른 전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낙관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UAE가 대뜸 쌈짓돈을 들고 한국을 찾아가 버리자 마음이 점점 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작 큰일 난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도 그럴 게 이들이 보기에는 UAE가 한국을 찾아가서 인니를 쫓아내라고 대놓고 말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군사 매체들은 불과 하룻밤 만에 관련 기사를 잔뜩 쏟아내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도는 뜬금없이 등장한 UAE의 화들짝 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인니 입장에서 UAE의 합류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UAE의 수도 이전 사업 등을 포함해 여러 방면에서 투자를 받고 있는 을의 입장입니다. 그나마 국제관계에서 무기로 내세울 만한 자원 분야 역시도 UAE 쪽이 압도적인 상황이라 갑갑할 텐데요. 당장 인도네시아가 KF-21의 대금 대신에 한국한테 주겠다고 한 품목도 파묘였고 일각에서 한국에 대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도 얼마든지 대체재가 있는 니켈 등의 광물이었습니다. 그런데 UAE는 그냥 석유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 사업에서 석유를 마다할라라는 지구상에 없으며 UAE에는 석유 팔아서 벌어둔 돈이 얼마든지 있죠. 기름 장사에도 격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니 입장에서는 UAE가 유유히 한국을 찾아와 악수 한번 하고 KF-21을 장바구니에 담아가도 불평 한마디를 할 수가 없습니다. UAE 협력 소식을 전했던 국내 언론에서는 한국, 인니, UAE 3자 협력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사실 여기서 인니가 끼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며 환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사업에서 하차해도 신경 쓸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형국이다 보니 인니도 그냥 언론 보도로 징징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솔직하게 말하면 이렇게 통쾌할 데가 없는데요. 한편 KF21의 관심도 상승에 따라 많은 이들이 보라매의 궁극적인 진화형으로 지목되던 KF21 보라매 블록3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 블록3의 핵심은 KF21 보라매의 완전한 스텔스화를 통한 5세대기로의 진화인데요. 전문가들은 5세대기까지는 개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KF21은 기체 형상부터 반사각정렬 설계가 구현된 스텔스 형상 기체입니다. 또 매립형 안테나, 엔진흡 기구의 에스덕트 설계, 평면동체, 반매립 무장창 등 각종 저피탐 설계를 적용해 최소 RO급 스텔스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또 주입과 미익의 램, 동체 내부 덕트와 플랩의 RAS를 적용했거나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면 블록1을 기준으로 4.5세대 전투기 중에는 최고 성능이며 사실상 거의 5세대급에 근접한 전투기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는 탐색 개발 과정에서 예상된 보라매의 전투력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탐색 개발 당시 우리 전문가들은 보라매가 F-16 대비 4.1배, FA-28이 F 대비 1.2배의 공대공 임무 효과가 있으며 F-16C 대비 1.3배의 공대지 능력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KF-21 보라매가 KF-16이 맡고 있는 미들급 임무를 계승할 것이란 것을 염두에 둘 때 이는 정말 혁신적인 진보라 할 만한데요. 결과적으로 이번 소식에서 가장 난처해진 건 인도네시아 정부입니다. 사업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니 자신들의 패배가 너무 분명하고 사업을 파토내자니 자국 전투기를 갖는 꿈이 날아가기 때문인데요. 부디 대한민국의 오랜 염원인 KF-21 보라매 사업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를 만나 격에 맞는 방산신화를 이룩하길 바랍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